이번에는 부동산 개론에서 꼭 봐야 하는 공식을 묶어서 4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계산 문제와 지문을 엮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소개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자본은 내 돈이고 부채는 빌린 돈이죠. 그런데 이걸 비율로 따져서 지분 비율 더하기 저당 비율은 1이다. 여기서 1이라는 이야기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을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저당 비율은 위에가 저당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입니다. 지분 비율은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죠. 그래서 이 저당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합치면 1이 된다, 100%다. 만약에 저당이 60%면 지분이 40%고 만약에 저당이 80%면 지분이 2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과 저당 비율은 구분해야 된다. 저당 비율과 지분 비율은 물건별로 나오는 비율을 말하고 부채 비율은 투자자,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것. 저당 비율은 기준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기준이 지분입니다. 그래서 저당 비율이 60일 때는 60을 빌렸으니까 지분이 40이 되어서 150%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당 비율이 80이면은 지분이 20이 되어서 위에가 80이고 밑에가 20이 되어서 400%가 되는 거죠. 해서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은 1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이 합치면 1이 된다는 것. 상환 비율은 대출을 받아서 갚은 비율을 말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잔금 비율인데 만약에 내가 4분의 1을 갚았다라고 하면은 4분의 3이 남았죠. 그래서 4분의 1, 25%는 상환 비율, 4분의 3, 75%는 잔금 비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합치면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과정에서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로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로 하는데 위에가 연금의 현가 중에서 남은 기간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전체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 그런데 잔금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대출액으로 할 때는 여기 잔금 비율을 계산을 하고 대출액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면은 뭐가 되는 거니? 잔금이 되겠죠? 생각해 봅니다. 내가 1억을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잔금 비율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1억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5천만 원 이렇게 잔금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잔금을 연금의 현가로 할 수도 있다.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남은 기간인데 그 남은 기간을 계산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계산한다는 것. 그런데 이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로 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계산할 때 연상잔대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연상잔대. 무슨 말이냐?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잔금 계산은 연상잔대.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 해당되는 부채 서비스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잔금 비율과 잔금은 대단히 중요하고 언제든지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기억합니다. 상환 비율은 상환 비율인데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내가 또는 저당상수로 할 수가 있는데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볼 것은 기반 비율과 비기반 비율이 되겠습니다. 기반 비율이라는 것은 기반은 수출을 말하는 거고 비기반은 내수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수출 비율과 그 다음에 내수 비율을 합치면 1이다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수출이냐 내수냐를 따지는 기반과 비기반은 입지계수라는 걸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입지계수는 그 지역의 비율을 위에 놓고 밑에는 전국의 비율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입지계수를 계산해서 1보다 클 때는 기반, 1보다 작을 때는 비기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반을 통해서 고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것을 기반 승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개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기반이라는 말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분의 총고용이 말하자면 기반 승수가 되는 거고, 이걸 비율로 따질 때는 밑에가 기반 비율로 하고 위에가 1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분의 밑에가 기반이고 위에가 총고용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반 승수가 된다는 거. 기반 산업이 전체의 몇 배의 고용을 가져왔느냐를 따지는 것을 기반 승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탄력성인데, 우리가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위에가 수량 퍼센트죠. 밑에가 가격 퍼센트고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플러스로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과 공식은 같은데 단지 위에 수량의 물건과 밑에 가격의 물건이 다르다는 것. 교차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는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일 때는 보완제. 거기에 대해서 소득 탄력성은 소득과 수량과의 관계인데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소득 퍼센트인데 플러스일 때는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일 때는 열등제.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나중에 가탄, 교차 탄력성 교탄이 플러스는 대체제, 교탄이 마이너스는 보완제. 소득 탄력성 소탄해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는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는 열등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하다 보면 기울기가 나오는데, 원래 기울기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격과 수량으로 비교를 하면은 위에가 가격이고 밑에가 수량이 돼서 우리가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야기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다는 거죠.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클 때 급하다 그러는 거죠. 탄력성이 크다는 건 탄력적이고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교통비와 그 다음에 토지 사용량을 관계를 말하는데, 위에는 교통비를 말하고 밑에는 토지 사용량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기억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부담에 대해서 세금은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되는데,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갈 데가 많다, 대체제가 많다. 그러면 세 부담이 적고, 탄력성이 적을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세 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탄력성과 세금 부담은 우리가 위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에가 공급 탄력성이라고 한다면은 밑에가 수요자 부담이고 공급자 부담인데, 이거는 공식으로 대각선이 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 부담은 탄력성과 연관이 있고, 탄력적이면 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이면 세 부담이 많다. 갈 데가 없으면 세 부담이 많다. 갈 데가 많으면 세 부담이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공식 첫 번째를 소개했습니다.